안녕하세요. 금나치마입니다.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시는 분들 보면 그 이유가 몇 가지 이렇게 나눠지죠. 첫 번째 보면 신용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은행권에 저금리, 은행권에서 대출을 안 해주니까 이금융권이나 이런 데 고금리를 이용하실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고, 반대로 신용이 좋은데도 고금리를 이용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대다수가 은행은 좀 복잡해, 귀찮아, 그래서 전화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 특히나 내가 장기로 이용할 것도 아니고 잠깐 길어봐야 두세 달, 안 그래 며칠이면 상환할 수 있다, 어떤 상한 계획이 있는 분들이 일단 간편하게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게 계획처럼 며칠 이내 아니면 두세 달 이내에 갚을 줄 알았는데 계획이 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못 갚고 끌고 가다가 은행에 가봤자 이미 이금융권에서 대출을 이렇게 이용하고 있으니까 대출 안 해줘 버려. 그래서 또 자금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또 이금융권, 또 고금리를 쓰게 되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는 처음부터 저금리를 잘 이용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저금리로. 그러니까 은행에서부터 대출을 딱 받았죠. 근데 돈이 또 필요해. 근데 은행에서 이제 더 이상 안 나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금융권, 고금리를 이용하신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런데 대출이란 건 매달 갚아나가는 거잖아요. 은행도 조금씩 갚아지고 이금융시 조금씩 갚아지는데 돈이 또 필요해. 그래서 또 이금융권을 또 이용해. 계속해서 대출은 갚아나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은행은 다 갖고 사라지고 이제 이금융권 고금리만 남게 되는 거죠. 이금융권 이렇게 이용하고 있으니 은행에서는 대출이 안 해주지. 그러니까 결국엔 나는 처음에는 대출을 잘 받았는데 몇 년이 흐르고 나서 보니까 결국에는 고금리밖에 안 남더라. 이런 상황이 발생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께서 요청하는 게 바로 저금리 대안대출이죠. 어찌됐든 이자 지출을 줄이고, 그리고 그래서 월 납입금을 좀 감소를 시키고자 하는 의미죠. 자, 이 두 가지 이유로 저금리 대안대출을 이용을 하는데, 만약에 이 두 가지 다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 꼭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걸 많이 선택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찌됐든 이자 지출을 줄여야지. 응? 이자는 내 생돈 아니냐, 이걸 조금이라도 더 아끼면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자 지출 줄이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근데 저희가 저금리 대안대출을 진행하다 보면 우선적으로 이자 지출도 이자 지출이지만 둘 중 하나 꼭 골라야 된다면 월 납입 금액을 줄이는 걸 먼저 선택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왜 그러느냐? 자, 이자 지출을 줄였지만 이게 월 100만 원씩 나가. 이자는 그대로인데 이건 통합을 하거나 어쩌고저쩌고 해서 월 60만 원으로 줄일 수 있어. 그러면 대부분은 이걸 선택해요. 이자 지출보다는 납입 금액을 줄이는 거.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지금까지 엄청나게 힘들게 생활을 해왔단 말이에요. 월 납입 금액이 많으니까 당연히 내 생활비가 부족할 거 아니에요. 항상 쪼들리면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자는 내가 조금 더 내더라도 일단 내 생활에 여유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생활이라도 조금 편하게 살고 싶다, 이거죠. 10분 이해가 가요잖아. 왜? 아닌 말로 삼겹살, 내일이면 또 3월 3일 삼삼데이? 삼겹살 데이인데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먹고 싶어도
납입 금액이 많아버리면은 그거 하나도 제대로 못 먹어요. 그렇게 살아왔으니 차라리 내가 어차피 이자라는 거 한꺼번에 많이 확 주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 넣어놔서 주는 거니까 차라리 납입 금액을 줄여서 조금 여유 있게 살고 싶다. 이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저금리 대안대출 신청을 하신 분들 중에 분명히 이자 지출은 훨씬 더 많이 줄어드는데 월 납입 금액이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고민을 해볼게요 라는 분들이 좀 다수 계십니다. 생각보다 조금 많이 계세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 제가 봤을 때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봐요. 자, 왜 그러느냐. 일단은 간단하게 이렇게 볼게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대출이 있어요. 5천만 원. 이게 15%짜리야. 15%. 이걸 10년 상환으로 봤을 때 5천만 원을 15% 계산하면 월 납입 금액이 얼마냐면 이게 월 납입 금액이 80만 6,675원 75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저금리 대안대출 이전이겠죠. 자, 저금리 대안대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년이라고 똑같이 해요. 상환기간 5천만 원 곱하기 요즘 금리대로 봐서 평균 8% 잡을게요. 요즘 금리가 높아서 8%예요. 이렇게 하면 월 얼마가 되느냐. 월 60만 6,638원. 이자는 봐봐요. 이자는 2배 가까이 줄었는데 납입 금액은 원래 꼴랑 20만 원 줄었어. 차이가 별로 안 나. 20만 원이 어디냐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맞는 생각이지만 왜 이게 얼마 줄어들지 않는다 라고 판단을 하게 되냐면 저금리 대안대출은 수수료라는 게 있잖아요. 수수료. 우리 흔히 통대안을 하게 되면 수수료가 있죠. 수수료 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10%를 많이 받죠. 그러면 500만 원이라는 비용 발생이 들어요. 500만 원. 내가 500이나 주고가면서 저금리 대안대출 했는데 월 납입 금액이 60만 6천 원 꼴랑 20만 원 줄어들어. 아니 500이나 썼는데 어떻게 월 납입 금액이 20만 원밖에 안 줄어든대? 20만 원이면 나 거기서 거긴디? 굳이 500만 원 주고가면서 해야 돼? 안 할란다. 딱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돈을 1년 안에 다 갚을 수 있다. 아니 넉넉 잡고 1년 좀 지날 수는 있지만 최소한 늦어도 2년 안에 나 다 갚을 수 있어. 이러면 안 하셔도 돼요. 이 돈이 더 아까워요. 당연히 더 아까워요. 그런데 내가 계약한 이 기간 동안 10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 나는 솔직히 내가 이걸 다 갚을 자신이 없고 중간에 중도 상환할 자신은 없고 매달 이렇게 해서 잘 갚아 나갈랜다. 특별한 계획이 없다. 어디서 돈이 들어올.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월 납입 금액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10년간 내야 되는 총 이자를 계산을 해봐야 돼요. 총 이자. 내가 10년 동안 이거 납입해야 되잖아. 그러면 5천만 원을 15%에 10년간 계산했을 때 총 납입 이자가 얼마인지 알아요? 4,680만 924원. 총 이자. 이게 10년짜리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8%짜리 10년짜리 봐볼까요? 이건 얼마냐면은 2,279만 6,557원. 얼마 차이에요, 이거?
이거하고 1900만 원 가까이 차이 나버려. 1900만 원. 총 납입하는 이자가 1900. 아 그래. 오 맞아. 수수료 빼야 되잖아. 수수료. 이거 나갔으니까. 그래도 얼마 차이 나요? 아니 1900이란다. 뭔 소리 안 돼? 2400만 원 차이 나지. 2400만 원의 차이가 나요. 2400만 원. 약. 근데 나 500만 원. 이제 보니까 수수료 냈으니까. 그럼 이거 빼봤자 얼마예요? 1900이에요. 1900. 총 납입하는 이자가 1900이나 더 많다는 거예요. 5천만 원 대출 받아가지고 1900만 원이나 더 내. 대안대출 안 했을 경우에. 자, 이러면은 이래도 월 납입 금액을 따져야 될까요? 제가 언젠가 그 얘기 있죠. 이 대출들 지금 계산 상환 방식이 이거 다 원리금 균등으로 봤을 때입니다. 원리금 균등. 언젠가 제가 이 얘기도 있었어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의 경우에는 이자 차이가 많이 나도 상환 금액에 대해서 크게 차이가 안 난다고. 오로지 이자뿐이라서 이자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환 금액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난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자가 2배 차이 나버리니까 납입 금액도 한 2배 정도 차이 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자 절반으로 줄었다고 해서. 절대 아니죠. 원금은 그대로인데 원금에다 이자만 붙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자만 절반이 줄어든 거지 원금이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월 납입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에요. 별 차이가 안 나요. 다만 이걸 항상 총 이자로 계산을 해봐야 돼. 이럴 때는 내가 상환 기간 동안 총 납입해야 될 이자. 그러면 이래서 이자 차이가 이렇게 나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금리 대안대출을 신청하신 분들 중에 이자 지출보다 월 이 납입금만 따지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납입금 얼마나 줄어들어요? 이거부터 따져. 이자가 얼마나 줄어들어요? 이걸 먼저 물어보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납입 금액이 얼마나 줄어들어요? 이거부터 물어보시지. 이게 만약 이 8%짜리가 만기 일시 상품으로 가버린다. 그러면은 납입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버리죠. 왜? 5, 8에 40, 400이니까 한 달에 30 얼마? 30만 원 돈. 30 한 5만 원 될라나? 35만 원으로 줄어버리죠. 그러면 45만 원 차이 나버리니까 어이구 많이 줄어드네. 이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만기 일시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 이제 금융사에서 어떤 상품이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만기 일시가 할지 원리금 균등이 갈지는 모르는데 문제는 만기 일시의 가장 큰 단점. 죽을 때까지 대출이 안 없어져. 죽을 때까지 이자만 내는 거예요. 큰 문제죠. 만약에 자 봐보세요. 8% 이거 10년짜리 만기 일시로 해봐요. 그럼 얼마예요? 5, 8에 40, 4천만 원이요 이자가. 맞죠? 총 이자만 4천만 원이에요. 15%짜리인데도 4,600인데 어떻게 4천이 나오는데 만기일시로 계산해 보세요. 왜? 이거 원금이 조금씩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거고 만기일시는 원금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만기일시가 무서운 거예요. 자, 어찌됐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금리 대안대출 문의했다가 이자 지출이 분명히 줄어들지만 월 납입 금액이 크게 감소가 안 돼. 그래서 단지 이 나가는 수수료가 아까워서 보류를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하지만 납입하는 총이자, 본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대출 총이자하고 저금리 대안대출을 하고 나서의 총이자를 한번 자세히 계산을 해보세요.
어떤 게 분명히 이익인지는 금방 다 나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